오프라인 매장이건 인터넷 쇼핑몰을 하건 기본적으로 깔아둬야 하는 마케팅들이 있잖아요. 네이버 플레이스, 블로그,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등인데요. 오늘은 네이버 카페 홍보에 대해서 홍보 아닌 척 글 남기기부터 연간 홍보비를 지급하고 대놓고 광고글을 쓰는 것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부업으로 했던 중고책 사업이 잘 되어서 관련 업종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제 업종이 맘카페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연 비용 200만 원 넘는 홍보비를 써서 지역 맘카페에서 홍보 중입니다. 사실 맘카페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왜 그런지는 본론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어서 내 아까운 200만 원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 덕분에 알게 된 점들, 돈 안 들이고 맘카페 홍보 이용하는 방법 모두 공유해 보겠습니다. 여러 SNS 마케팅 방법 중에 카페 홍보도 시작해볼까 하는 분, 혹은 이미 맘카페 등에 홍보 중이신 분들이라면 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뽑을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장난감 꾸러미 판매할 때는 어린이집 교사 모임 전용 카페, 일반 맘카페 등에 가입하고 후기를 남기는 것처럼 글을 써서 홍보했었어요. 글 마지막에 상품 정보는 쪽지 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요즘은 저처럼 이렇게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가입 절차도 까다로워지고 글 쓸 때도 엄청 조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강퇴당하기 십상입니다. 강퇴당한 경험도 3번 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 교사 모임 카페 같은 경우는 정회원이 되기까지 1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상품들 단가가 워낙에 낮아서 키워드 광고 같은 건 수지가 안 맞았기 때문에 카페 홍보에 집중했었습니다. 글 하나가 터져서 상품 정보 주세요 쪽지나 비밀 댓글로 많이 받았는데 생각보다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20%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상품도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운영하는 매장 방문 고객의 90% 이상이 인스타그램 보고 오셨다고 해요. 맘카페 보고 오셨다는 분이 딱 2분 있었는데 실제로 구매로 이어진 찐 고객은 아니었습니다. 1년 계약이기 때문에 중도에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이미 들인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든 효과를 보려고 5개월간 정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봤어요. 그래서 알게 된 것들인데 점점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회원수에 따라 금액대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어요. 네이버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카페 개설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카페를 이용한 홍보 방법에는 카페에 들어갔을 때 첫 화면에 나타나는 배너, 체험단 광고, 카테고리 부여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회원수, 광고 종류에 따라 광고비가 다릅니다. 저는 회원수 30만 명이 넘는 맘카페이고 카테고리를 부여받는 방식으로 광고 중입니다. 이미 광고 중인 같은 업종의 업체가 많으면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업체명으로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공간은 이제 우리 업체 것이어서 하루에 최대 5개까지 내용은 자유롭게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대놓고 광고하는 글을 쓸 수 있다 뿐이지 홍보비를 제공하는 카테고리라고 해서 특별히 상위 노출시켜주는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오로지 신규로 올라온 글들 중에서 카페 회원들의 클릭을 받을 수 있게 제목이나 내용을 잘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광고하는 거 지역에서 나름 회원수가 많은 카페를 선택했는데 그것부터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1, 2분 사이에 신규 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새 글을 하나 써서 등록하고 나면 2, 3분 후에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묻혀버리는 구조입니다. 제가 맘카페 홍보 생각하니 한숨만 나온다는 이유를 대충 짐작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4가지는 카페에 홍보글을 쓸 때 유료 광고이건 무료이건 꼭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글을 쓸 때 제목과 본문의 첫 시작은 후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는 건 기본입니다. 모바일 화면에서는 게시글마다 대표 사진도 함께 뜨기 때문에 사진도 후킹할 수 있는 것을 대표 이미지로 설정해 줍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카페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시간대는 오후 10시 이후입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미리 글을 작성해서 임시 저장해 두고 밤 10시가 넘으면 글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낮 4시, 밤 10시 이후 등등 모두 테스트 해보았어요. 확실히 밤 시간대가 조회수가 높았습니다. 카페도 블로그 지수와 비슷하더라고요. 회원수가 많고 활동이 많은 카페에 올려진 글은 네이버 메인에서 검색했을 때 뷰 탭의 상위에 잘 노출됩니다.
지수가 높은 블로그가 없는 분들이라면 가입되어 있는 카페에 목표하는 키워드로 정성스럽게 글을 써서 조회가 많이 되면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되어서 블로그보다 더 효과를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일단 후킹할 수 있는 제목으로 글을 쓴 후에 한 달 정도 지나면 제목을 제가 목표하는 키워드로 바꾸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키워드 배치시키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건 처음이어서 금액이 큰 만큼 그냥 놔두면 카페에서 대신 홍보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글을 발행해야 하니까 시간 투자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들인데 제가 목표한 키워드로 제 기본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페 글들로 네이버 검색 첫 페이지를 모두 제 업체가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 최대한 정보를 주는 글을 작성하는 것은 언제나 포인트입니다. 카페에도 특정 회원의 글을 구독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제 계정을 구독하면 제가 새 글을 쓸 때마다 구독하는 분들께 알림이 가거든요. 요즘은 대놓고 홍보하는 글을 주로 쓰고 있지만 초반에 정보성 글을 많이 썼더니 구독자가 11명 되어 있더라고요. 구독을 늘리는 것은 제 팬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구독자를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카페는 PC 버전, 스마트폰 버전 꼭 번갈아 가면서 확인해 보세요. 첫 화면 배너 광고는 스마트폰에서는 거의 제대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원수가 무조건 많은 것은 오히려 주제도 너무 분산되어 있고 광고글이 빨리 묻혀버려서 효과가 덜한 것 같습니다. 활동 회원수까지 고려해서 평소 어떤 글들이 인기가 많은 카페인지 둘러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업체의 상품과 결이 잘 맞는 카페를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카페에서 상품을 제공하는 체험단 광고를 하실 거라면 평소에 체험단 광고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홍보글을 올리고 있는 이 카페는 지역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갖고 있는데 체험단 광고글을 둘러보니 마감 날짜쯤에 5, 60개의 비슷비슷한 글이 동시에 주르륵 올라와서 하나도 클릭해 보고 싶지 않게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몇 수년 전에는 맘카페를 포함한 네이버 카페의 홍보 효과가 엄청 좋았다고 해요. 저와 같은 업종으로 30년간 운영을 해오시면서 작년부터는 맘카페 홍보를 뺐다고 하는 사장님도 많이 만났었어요. 저는 새로운 업을 시작하면서 일단 어디든 알리는 것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동종 업종의 선배분들의 경험담을 듣고도 카페 광고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업체의 상품에 따라 정말 다르겠지만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체험단 등이 훨씬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수가 높은 블로그가 없는 분, 사업 초반이라서 모든 SNS 마케팅을 총동원하겠다는 분, 혹은 카페에서 협력업체의 광고 관리를 똑똑하게 잘 도와주는 똑똑한 카페라는 게 느껴지면 네이버 카페 홍보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적용하셔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네이버 플래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